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나 건강한 100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커져만 가는 건강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신부전 팬데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부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환자 수는 2002년 약 38만 명에서 2023년에는 175만 명으로 치솟으며 20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남녀 비율도 비슷하고 매년 새로운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률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5년 내에 생명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신부전은 우리 시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보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케타니 도시로의 100년 혈관을 만드는 법은 이 상황을 신부전 팬데믹이라 부르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핵심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도쿄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혈관과 동맥경화를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학박사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혈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혈관의 노화가 곧 뼈의 노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뼈와 혈관은 운명 공동체와 같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100년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100년 혈관을 만들 수 있는지 신부전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케타니 도시로의 100년 혈관을 만드는 법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100년 혈관으로 만들어보자. 건강한 100세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도 100세까지 살기에는 몸이 좀 불안한 분들에게도 저자로서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은 거뜬할 수 있도록 혈관을 케어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년 혈관을 만드는 것이죠.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으면 누구나 건강한 100세라는 희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오래 살면 살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강에 대한 불안도 해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영양분을 갖다 주는 것도 혈관이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몸 구석구석에 뻗어있는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 펌프입니다. 이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몸속 장기와 세포에 충분히 흡수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자신이 내보낸 혈액을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 보내서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다시 말해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맡은 심장도 다른 장기와 똑같이 혈관을 통해 자신의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심장과 혈관들은 상부상조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도 그 통로인 혈관이 막혀 있으면 필요한 장소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온몸에 빠짐없이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해 혈류가 정체되면 그 뒤로 연결되어 있는 장기는 당연히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 혈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나쁜 혈압이 심장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한편 혈류가 정체되지는 않더라도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심장은 과도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혈관은 심장이 전신으로 보내는 혈액을 스스로 탄력 있게 늘어나 가뿐하게 받아주는 혈관입니다. 반대로 혈관 자체가 노화해 딱딱해졌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혈관이 한껏 수축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럴 때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면 혈관에서 튕겨나오는 압력이 커집니다. 뭐랄까, 되받아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평소보다 더 힘을 줘서 열심히 펌프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지하철이라면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편안하게 승차합니다. 역무원은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하고 열차가 시간에 맞춰 출발할 수 있는지 지켜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찬 만원 지하철의 경우는 아까와 사뭇 달라집니다. 이미 상당히 타고 있어서 공간이 좁은데도 다시 많은 사람이 승차해야 합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타려는 사람들과 이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타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에서부터 자신을 밀어내는 힘을 받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무원은 승객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 밖에서 있는 힘껏 밀어댑니다. 더 태우려고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이 혈관, 사람들이 혈류, 역무원이 심장입니다. 딱딱해진 혈관, 즉 만원 지하철의 역무원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하철에 더 태우기 위해 내부로부터의 저항에 지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생깁니다. 심장이 출구에 해당하는 대동맥에 센서를 대고 그 압력을 측정하면 심장이 수축해 혈류를 휙 내보낼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압력이므로 착한 혈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휙 내보내진 혈액으로 한번 혈압이 오른 착한 혈압 뒤에 다시 한번 혈압이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신의 혈관, 특히 탄력성이 떨어진 혈관에서 튕겨 되돌아오는 반대 동압인데, 비유하자면 만원 지하철 상태의 혈관일 때 내부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반발력이며, 이게 바로 나쁜 혈압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팔에서 측정하는 혈압을 상완혈압, 위팔혈압이라 부릅니다. 상완혈압에서는 착한 혈압이 주된 의미가 있고 나쁜 혈압은 보다 낮기 때문에 혈압의 최고값은 착한 혈압의 값입니다. 그런데 상완혈압으로는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심장과 직접 연결된 대동맥으로 측정하는 혈압을 중심혈압이라 합니다. 중심혈압은 혈관의 상태를 잘 반영합니다. 따라서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쁜 혈압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혈압의 최고값도 나쁜 혈압이 가리키는 숫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혈압을 말할 때 높다 낮다로 표현하는데, 혈압에는 착한 혈압과 나쁜 혈압이라는 두 개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탄력 있게 탱탱하고 유연하게 확장되는 혈관이라면 나쁜 혈압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장도가 높은 혈관이나 동맥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높은 수치의 나쁜 혈압은 고스란히 중심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심장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가합니다. 이는 심부전의 원인이 되며 심장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혈관의 상태가 심장 건강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혈관은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를 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혈관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너무 이른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언제나 마음 든든한 동반자인 백년 혈관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인생 100년 계획의 최대 위협인 돌연사는 혈관으로 막을 수 있다. 원래 혈관은 100년은 거뜬한 것.
여러분은 사람은 혈관부터 늙는다 라는 말을 꽤 여러 번 들어봤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장기, 근육 등 모든 것이 손에 손잡고 동시에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혈관이 노화된 다음에 그 영양이 온몸에 반영된다. 그래서 노화는 혈관부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인생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중요한 혈관을 100년 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예스다. 원래 혈관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이므로 혈관을 소중히 관리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이나 수면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과식, 흡연처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혈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당신은 피부 나이에 자신이 있는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나이와 신체의 나이는 상관관계라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사람은 그 신체도 젊다. 이 역시 혈관이 젊기 때문이다. 혈관이 탄력 있게 탱탱하고 이완과 수축을 잘하여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 빠짐없이 전달하면 피부세포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피부결은 부드러워지고 탄력 또한 좋아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동안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피부 나이에 자신 없는 사람은 혈관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노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는 곧 백년혈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화된 혈관 다음 단계에는 훨씬 무서운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령자 증가로 신부전 팬데믹이 일어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이라 하면 신종 코로나를 떠올렸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가 잠잠해진 지금 나와 같은 순환기내과 의사 사이에서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부전 팬데믹이다. 이 말에 무슨 소리지?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신부전은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충분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다. 물론 신부전 팬데믹이 신종 코로나처럼 감염으로 대유행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신부전 환자는 국내에서 약 120만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약 10,000명씩 증가해 2030년에는 130만 명에 달하리라 예측된다. 해마다 국민병이라 불리는 암에 걸리는 사람이 연간 약 100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부전에 걸린다는 의미다. 왜 이렇게 신부전 환자가 늘어난 걸까? 가장 큰 원인이 고령화다. 신부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리기 쉬운 질병인 것이다. 고령자가 늘면 신부전 환자도 증가한다. 그리고 신부전은 재입원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부전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해진 사람의 30에서 40%가 이후 다시 재입원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특히 고령의 신부전 환자는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서히 신체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신부전 환자가 늘어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사람도 많아지면 병원의 침상이 신부전 환자로 가득 차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신부전에 특효약은 없다? 신부전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의 약 절반이 5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5년 생존율이 50%인 것이다. 오늘날 암의 5년 생존율은 60%를 넘는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 50%를 하회하는 것도 있지만 암 전체를 놓고 보면 치료법의 발달 덕분에 5년 생존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신부전은 5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상태에 머무는 걸까? 이것이 신부전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다. 바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신부전을 완전히 낫게 하는 약이 없다. 신부전이 중증으로까지 진행되면 심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신부전에는 약물요법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의 약물요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또는 진행을 억제하는 약일 뿐 건강한 심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신부전으로 진단받으면 원래의 건강한 심장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심장을 살살 다독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것은 신부전에 이르기 직전에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 심장 기능을 되돌리는 것이다. 나쁜 혈압은 신부전의 시작. 신부전이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신부전은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하며 신부전이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앞서 소개했던 나쁜 혈압도 신부전을 유발한다. 나쁜 혈압이란 비정상적인 중심 혈압을 의미한다.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면 전신의 혈관에 압력이 가해진다. 이럴 때 팔의 동맥에 생기는 압력이 평소 우리가 재는 상환 혈압이고 이것과는 별도로 심장에 직접 연결된 대동맥에 생기는 압력이 중심 혈압이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을 향해 튕겨나오는 압력, 나쁜 혈압도 높아져서 중심 혈압이 커진다. 그러면 심장은 이 높은 압력에 지지 않아야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엄청난 부하를 이겨내야 한다. 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과 꽉 막혀버리는 심근경색도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그야말로 혈관의 노화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게다가 이소성 지방이라 해서 지방세포에 모두 수납되지 못한 지방이 원래라면 쌓이지 않아야 할 심장 주변과 심근세포 속에 쌓여 관상동맥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심장 기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신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기저에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는 심근증,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같은 심장 자체에 생긴 질병 이외에도 혈관의 노화인 동맥 경화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백년 혈관으로 당뇨병, 치매, 암까지 막는다. 뼈와 혈관은 운명 공동체였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뼛속의 단단한 부분이 줄어들어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면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했던 사람이 골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뼈와 혈관 사이의 흥미로운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둘은 운명 공동체와 다름없다. 뼈와 혈관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뼈는 단단하게, 혈관은 탄력 있게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실에서는 뼈는 물렁하게, 혈관은 딱딱하게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칼슘의 역설이라는 중대한 문제. 골흡수, 골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골흡수에서는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의 칼슘이나 콜라겐을 분해하고 골 형성에서는 조골세포가 뼈의 표면에서 콜라겐을 만들고 여기서 혈액에 의해 운반된 칼슘을 부착시킨다. 한편 혈액 중의 칼슘 농도는 보통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분해해 혈액으로 보내어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칼슘 부족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골다공증은 더욱 심해진다. 그런데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안타깝게도 혈관에 잘 들러붙는다. 원래는 혈중 칼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가져왔지만 그런 상황이 만성화되면 혈중 칼슘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이렇게 남은 잉여 칼슘이 혈관의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동맥경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즉, 칼슘 부족이 칼슘 과잉을 부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상을 칼슘의 역설이라 부른다. 한쪽에서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뼈에서 나온 칼슘이 혈관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뼈의 노화가 진행될 때는 혈관의 노화도 함께 진행된다.
그래서 뼈와 혈관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이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것은 뼈도 늙게 한다. 뼈와 혈관이 운명 공동체인 점은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바로 둘 다 같은 요인으로 노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칼슘 부족과 바로 운동 부족이다. 뼈는 적당한 부하를 받으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어 뼈를 만드는 활동이 촉진된다. 반대로 그다지 걷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생활을 지속하면 뼈에 대한 자극도 줄어서 뼈에서 칼슘이 용출되기 쉬워지고 골량이 줄어 뼈가 쉽게 물러진다. 또 혈관 건강 면에서도 운동 부족은 치명적이다. 운동하면 혈류가 좋아질 뿐 아니라 혈관을 탄력 있게 넓혀주는 NO,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또 운동 습관을 기르면 비만 예방과 이상 지질 혈증의 개선으로도 이어지는 등 혈관 노화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을 개선하고 해소해준다. 단백질 부족은 수명을 줄이고 치매를 부른다. 근육량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은 운동 부족과 단백질 섭취 부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운동 부족이 근육량 감소를 부르고 또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점은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이다. 또 운동과 혈관의 관계도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런데 단백질과 혈관의 관계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혈관의 재료도 역시 단백질이라는 점이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줄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혈액 중 단백질은 알부민이라는 형태로 합성되어 운반된다.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치보다 알부민 수치가 낮은 저알부민 혈증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오래 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게다가 인지 기능이 낮아질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적혈구는 단백질과 철분의 상태를,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단백질, 철분, 지질이 부족하면 장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고기는 먹어야 한다? 아니면 피해야 한다? 한편 단백질이라 해도 고기나 생선, 달걀, 유제품처럼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대두로 만든 식품이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고기보다는 생선, 생선보다는 두부처럼 같은 단백질이라도 담백한 쪽을 고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100세를 넘겨 장수하고 있는 백세인의 식생활을 조사한 연구에서 백세인은 일반인들 평균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또한 단백질 중에서도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오래 사시는 분들, 그야말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은 고기와 생선을 잘 챙겨 먹고 있던 것이다. 고기는 대사증후군이 되기 쉽다는 이미지 탓인지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척이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특히 영양이 부족해지기 쉬운 시니어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므로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임을 꼭 기억하고 기억하자. 매일 5분 혈관이 단번에 젊어지는 운동. 혈관이 젊어지는 천연 치료제인 NO를 만드는 운동. 어떻게 해서 운동이 혈관을 젊어지게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반드시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리라 장담한다. 나는 이번 장의 제목에 단번에 젊어지는 이라는 말을 적었다. 단번에라니 진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다.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난다. 그 비결이 바로 NO다. NO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일산화질소를 말한다. 혈관을 넓힌다, 혈류가 좋아진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된다, 동맥경화 예방도 된다. 혈관 내의 염증이나 혈관을 좁히는 플라크를 제거해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한다. 혈전 생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거한다.
이처럼 에노에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일종의 천연 치료제 같은 작용이 풍부하다. 이렇게 좋은 에노가 많이 분비되는 좀 더 확실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운동인 것이다. 운동으로 근육을 움직여서 혈류가 좋아지면 근육세포에서 브레디키닌이라는 에노 분비를 돕는 물질이 방출된다. 그러면 증가했던 혈류와 이 브레디키닌의 작용으로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다시 자극되어 활성화되고 에노는 더 많이 분비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므로 에노의 분비량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에노 분비량도 더 감소한다. 에노가 줄면 혈관도 노화할 테니 이 노화된 혈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찌 될지 이제는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혈관이 젊어지는 약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솔깃할 테고 궁금해질 것이다. 그것이 무료인데다 안전도도 확실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운동이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면역력을 끌어올려 근육을 늘린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5대 악 중에 하나가 내장 지방형 비만이었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당질이나 지방의 과도한 섭취와 운동 부족이다. 몸을 움직이면 지방과 당질이 운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 또 지방을 축적하는 백색 지방세포가 지방을 태우는 베이지 지방세포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운동이다. 운동을 통해 베이지 지방세포가 증가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지방이 연소되는 체질이 된다. 이렇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운동인 것이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면 당도 소비되므로 고혈당 예방도 된다. 운동으로 비만, 고혈당, 이상지질 혈증과 혈관을 늙게 만드는 원인을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혈관이 젊어지는 최후의 운동, 좀비 체조. 100년 혈관을 만드는 운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3가지다. 혈류가 좋아지고 에노가 많이 나올 것, 혈압과 심박수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그럼에도 적당한 부하가 가해져 근육과 뼈가 단련될 것. 지금부터 소개하는 좀비 체조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강의 혈관 케어 운동이다. 좀비 체조는 100년 혈관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 체조를 지금 처음 접했다면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자, 지금부터 방법을 설명하겠다. 운동법은 간단하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끝으로만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 흔들기만 하면 된다. 그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보여서 이름을 좀비 체조라 붙였다. 1. 복부에 힘을 주고 등을 곧게 세워 기본 자세를 취한다. 2. 선 장소에서 제자리 걸음 운동에서 조깅을 한다. 3. 2번 동작을 하면서 상체는 어깨에 힘을 빼고 앞뒤로 흔들면서 팔도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어깨를 앞뒤로 흔드는 이미지다. 4. 휴식을 취한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는 동작. 2번과 3번의 동작, 제자리 걸음과 앞뒤로 어깨 흔들기를 1분 동안 하고서 30초 동안 휴식,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를 하는 게 한 세트이고 이걸 3번 반복하는 게 기본이다. 이번의 제자리 걸음은 맨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했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올려나가자. 최종적으로 조깅 같은 속도가 되면 보다 효과적인데 어깨를 앞뒤로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조깅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동 모습이다. 만약 1분 동안 제자리 걸음과 어깨 앞뒤로 흔들기가 힘들다면 천천히 30초부터 하자. 이것마저 어렵다면 15초도 좋다. 단 3분으로 10분 워킹한 운동 효과. 내가 좀비 체조를 최강의 100년 혈관 운동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하나의 운동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관이 확장되어 혈행이 좋아지고 에노가 풍부하게 나와서 혈관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육과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복부, 허벅지, 종아리 등의 하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진다. 복근이 단련되면 허리 통증이 예방되고 개선되며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면 무릎 통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전신의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이 차가운 냉증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또 좀비 체조는 상반신의 힘을 빼서 흔들흔들 움직이는 동작이라 혈행이 좋아지고 어깨와 목결림도 풀리는 릴렉스 효과까지 있다. 한 번만 해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쉬운 동작이지만 하반신 동작과 상반신의 동작을 결합해서 하면 운동량은 워킹의 3배 정도나 된다. 제자리 걸음과 어깨 앞뒤로 흔들기를 1분 동안 하고 30초 쉬는 세트를 3번 반복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제자리 걸음과 어깨 앞뒤로 흔들기를 총 3분 동안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10분 동안 워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 좀비 체조를 꾸준히 하면 혈압과 혈당치가 떨어지고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몸이 차가운 증상 등이 개선되는 다양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의 혈관을 만드는 매일의 습관. 짜증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최근에 속이 갑갑하고 짜증이 났던 일이 있었을까? 업무 때문에, 가족이 글쎄 등 최근에 일어난 일이 떠올라 다시금 그 감정이 솟구쳤다면 잠깐 심호흡을 하며 진정해보자. 화, 짜증은 담배 3개비를 동시에 피우고 있는 것과 같을 정도로 몸에 부담을 준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체내에서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높아져 전투태세에 돌입하므로 혈압, 혈당, 심박수가 상승한다. 이미 알다시피 혈압, 혈당이 오르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된다. 또 심박수가 오른다는 뜻은 심장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높아져 흥분하면 혈관을 수축해서 딱딱해진다. 그러면 전신에 펼쳐진 혈관의 혈압이 오를 뿐 아니라 심장에 직접 부담을 주는 나쁜 혈압도 상승한다. 그러므로 짜증, 화,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은 혈관에도 심장에도 직접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 모두는 백년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불쾌한 기분인 짜증, 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다뤄야 하겠다. 나의 평온을 흔드는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 내 혈관과 심장을 바칠 수 있는가? 라고 말이다. 이 사람이 당신의 중요한 심장과 혈관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아니오일 것이다. 저 사람을 위해 내 혈관과 심장을 희생하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라고 생각하면 짜증화가 싹 사라질 것이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혈관 노화가 진행된다. 수면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자의 생각에 잠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른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든 일테면 낮에 한 15분 정도의 낮잠으로 업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지내도 거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런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고 낮 동안에 졸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건 아무래도 수면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므로 이럴 때도 역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중요한 혈관과 심장을 희생할 만큼 지금 이 일이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해야만 하는 일인가?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 되면 혈압이 오르고 4시간 미만이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사고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더위 추위는 혈관의 치명타. 아침은 혈관에 있어 민감한 시간대다. 아침은 교감신경이 휴식 모드의 부교감신경에서 활동 모드의 교감신경으로 전환되어 혈압도 오르고 심박수도 늘어나는 시간이다.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아침이란 시간대 특성상 혈관과 심장이 부담이 가기 쉽다. 여기에 겨울의 추위가 더해지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바쁘게 하거나 이른 아침부터 워킹이나 조깅, 골프 같은 운동에 열중하면 혈압은 급상승해서 혈관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진다.
한편 해마다 더위가 맹렬해지는 여름철도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폭염도 심부전,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더위로 체온이 오르면 땀이 많이 나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혈액량은 줄어 전신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장의 부담도 커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면 혈전이 생겨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하기 쉬워지므로 혈관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최근에는 거의 해마다 이상기후라는 말을 듣는데 혹한도 폭염도 혈관에는 가혹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보다 혈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케타니 도시로의 백년 혈관을 만드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출발점은 혈관의 노화라고 합니다. 혈관을 젊게 지키는 습관을 가진다면 뇌도, 심장도, 뼈도 함께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도 잘 흐르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